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영화를 사랑하는 두 언론인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와 메트로신문 최신웅 기자가 함께하는 시네마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보는 사람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해준 영화죠. 얼마 전 시리즈 2탄도 개봉했었는데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혼성 팝그룹 아바의 노래들로 이야기를 엮은 영화 맘마미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시네마공화국 대통령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시네마공화국 책임 총리입니다. 메트로신문 최신웅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가 시즌5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10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또 예정된 패턴대로 휴방 기간이라서 시간 참 빠르죠. 네,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최신웅 총리가 돌아오는 개각도에 뭐 사퇴한다는 소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 맘마미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이 맘마미아 언제 보셨어요? 저는 2008년 그 개봉했을 당시에 영화관 가서 봤고요. 네. 근데 저는 극장은 아니고 이제 그 노트북으로 봤던 것 같아요. 불법 다운로드? 불법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예. 저는 이걸 DVD 선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그래가지고 DVD로 봤었거든요. 저 역시 뭐 차 안에서 본 것 같습니다. DVD 틀어가지고 처음 봤던 거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일단. 네. 그리고 저 최근에 2편은 극장에서 봤어요. 2편 보셨구나. 네.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전 또 봤습니다. 부럽다. 2편 어때요? 1편에 비해서? 일단 1편 봤을 때 소피 역을 맡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너무나 이제 풋풋하고 예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캐릭터가 좀 녹아들었는지 이 편에서는 말씀드려도 되나? 이 편에서는 이제 그게 그리스의 섬이잖아요. 네. 그 해변에 좀 오랫동안 계셨던 분의 얼굴로 조금 약간 세월이 녹아있는 해녀풍이 난다. 이게 첫 장면이죠. 해녀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해녀 비하 발언이 아니라요. 네, 해녀분들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에 이제 나이가 세월의 흔적들이 다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게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여주인공 줄리 델피하고 남자 주인공이 이산 허크 그렇죠. 네, 둘 다 이제 10몇 년 뒤의 모습인데 네. 많이 이제 세월이 묻어났죠. 네.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 영화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시나리오가 있던 게 아니라 아바의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강은선 기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화 맘마미아는요. 이 영화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이탈리아어인데 영어의 오마이갓 비슷한 맘마미아. 네, 그런 네. 이제 그 느낌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필리다 로이드 감독의 작품이고 10년이 됐네요. 2008년작이고 네. 세월 참 빠릅니다. 10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 영화에 나오는 허니허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2009년에 대전일보에 입사를 했거든요. 입사 전에 봤던 영화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기자가 되기 전에. 그쵸. 근데 그 입사하고 나서 선배들이 이제 저희 이제 수습 들어왔다고 밥 사주고 이제 술 사주고 하실 때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제가 이 허니허니를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선배들 표정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네요. 저 뭐지? 이 허니허니란 노래 얘기하셨으니까 굉장히 야한 그 뜻을 진짜요? 담을 수도 그래서 있어요. 일절 부르고 선배들이 다 끄고 이제 본인들 노래 이제 시작하셨죠. 영원히 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허니허니가 그 예전에 새 친구라는 그 시트콤 있었죠. 거기 예. 배경음악으로 신동엽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동엽이 아닙니다. 정웅인, 윤다운, 박상면. 박상면 세 분. 네. 예. 거기서 이제 가사가 뭐 honey honey how he thrills me honey honey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를 얼마나 흥분시키는 줄 아세요? honey honey nearly kills me. 그러니까 저를 막 죽여줘요. 막 근데 뭐 다 성인인데 그러니까 그거 제 생각에 그 선배들 가사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성적인 거를 좀 연상시킬 수 있는 He's a love machine. 걔는 완전히 러브 머신이에요. Honey, make me dizzy. 나를 정말 뿅 가게 만들어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분들 가사는 네. 잘 몰랐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개방적이네요. 예전에 어떤 그 정말 그 극우 성향이 강한 그 정치인이 자기의 그 애창곡이 마이웨이라고, 아니 마이웨이가 아니라 그 이메이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뜻 알고 노래 생각 부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허니허니 야한 겁니다. 스웨덴 그룹이잖아요. 네. 스웨덴이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성적으로 되게 개방적이고 좀 그런 나라 아닌가요? 뭐 북유럽 유럽이 우리나라에 네. 비해서는 조금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어쨌든 강 기자님 같은 분이 이거를 불렀다라는 게 좀 놀랍습니다. 네. 이상하게 다시 봤습니다. 네. 네, 이어가면요. 네. 이 맘마미아는 방금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스웨덴 그룹인 이제 아바의 노래를 이제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영화고요. 아빠입니다. 아빠가 아닙니다. 비가 두 개 섰던 분은 아빠 그러는데 아닙니다. 네. 네. 그 메릴 스트립, 아만다 사이프리드, 피어스 브로스넌, 콜린 퍼스가 이제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 이 당시 주연이었던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모르는 신인 배우급이어서 이거로 좀 많이 대중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타임인가요? 뭐 거기도 나오지 않았나요? 시계 가지고 시간 가지고 하는 이후에 아마 나왔던 네네.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 전에 이미 뮤지컬로 그 맘마미아라는 그 동명의 제목으로 제작이 됐었고요. 뮤지컬 버전은 20년 전이죠. 1999년에 그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됐었고 당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 맘마미아 비슷하게 갔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뮤지컬 만든 거 히트곡 가지고 혹시 아세요? 광화문 연가. 뮤지컬이죠? 생각나는 게 또 네. 그 김광석 가수 노래를 또 그날들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맘마미아가 이제 아바 히트곡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이런 네. 것들은. 이 영화에서도 그 당시 1999년도 뮤지컬 대본을 담당했었던 영국 극작가인 캐서린 존슨이 영화 시나리오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고요. 또 그 배우 톰 행크스도 영화의 공동 제작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이거의 제작자로 참여했다는 얘기는 뭐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 돈 될 것 같아. 제작자니까. 성관이 있네요. 그런지 네. 않았을까? 이 영화 내용은요. 정 PD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바의 그 주요곡을 그 뼈대로 중간중간에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만든 곡이어서 그 시나리오도 명확하게 이 사람 얘기다 저 사람 얘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없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좀 놀랬던 게 캐스팅 중에서는 이제 배우들을 말씀하시면은 뭐 피어스 브로스는 이제 007로 유명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노래를 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역시나 기대에 부합하시더라고요. 노래를 네, 잘 못하시는 SOS인가 이 영화에 나오는 네. 그 노래 부를 때 정말 막 어거지로 노래 어거지로 부르는데 그런 저는 게 의외로 SOS가 피어스 브로스넌 음색하고 되게 잘 맞았다고 해서 얼마나 보정을 많이 했겠어요. 뭐 그렇고 콜린 퍼스 같은 경우도 그 킹스맨이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좀 이미지가 확 다르고 노래하는 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고 메릴 스트립은 정말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이 영화를 위해 태어나신 것 같은 저 굉장히 막 예뻤어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까지 정말 삼박자가 역시 명배우입니다. 특히 댄싱 퀸 부를 때 예, 마지막에 호수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다 같이. 와, 호수가 아니고 바다구나. 거기는 섬이니까. 그리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대 여배우들이 만약에 저런 영화를 찍는다? 과연 누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거든요. 사실 남성 배우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네. 네. 그 모건 프리먼하고 잭 니콜슨 나오는 그 영화 봤을 때 두 배우가 나온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 좀 보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7, 80대, 뭐 60, 70대 이런 배우들 중에 이 배우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본다. 그리고 이 배우가 이 전체 극을 끌어간다라는 배우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여성 배우들 중에서는 저는 메릴 스트립이 여기서 그런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우리 좀 그런 배우들 있을까요? 두 분 혹시 생각하시기에? 저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문득 떠오른 거예요. 이순재 선생님이 떠오르긴 했는데. 이순재 선생님, 예. 그쵸. 이 매칭이 좀 그렇죠. 네, 특히 네. 뭐 이 뮤지컬 같은 여성 배우분들 떠오르라고 하니까 윤여정. 저도 윤여정. 그러니까 이게 다 저기 나영석 PD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30새끼가 아니고 뭐죠? 아무튼 윤식당. 아니 근데 그 실제로 꽃보달배. 윤여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딱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그 외에는 진짜 떠오르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저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나왔던 섬은요, 실제 그리스의 스코펠로라는 섬에서 8, 9월 달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영화 자체가. 네. 진짜 섬에서 찍은 거네요? 네. 우리나라도 섬을 배경으로 한 영화 있었죠, 예전에 마파도라고. 네. 그거는 섬이 아닙니다. 해안가 마을에 찍은 겁니다. 네. 모르잖아요. 한 바퀴 안 돌았으니까. 이건 진짜 섬이고. 왜 웃어요? 마파도라 가니까. 갑자기 마파도 2탄도 나왔는데. 문득 네. 그 오달수 씨 근황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마파도도 그 할머니 배우들 나오시잖아요. 그쵸. 김수미 씨 나오고. 여운계 씨 나오고. 김을동 네. 전 의원이신가요? 한국판 맘마미야? 네,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마파도랑은 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이제 개요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그리고 최신은 기자님께서 그러면은 이 영화에 아까 강은성 기자님께서 이제 뼈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바의 노래들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아바 네. 그룹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아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배경음악. 먼저 You can dance. 제가 아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포털에서 몇 가지 참고를 해서 강은성 기자님도 마찬가지 같은데 네, 저도 마찬가지고. 아바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괜히 제가 잘난 척하고 이러면 좀 그럴 것 짧게 얘기하세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1970년대 거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제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4인조 혼성 그룹이죠. 1974년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워털루라는 곡으로 이제 대상을 차지하고요. 그 이듬해인 1975년에 발표한 앨범 아바로 이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멤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4명인데 스웨덴 분들이라 우리에겐 좀 이름이 낯설고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스웨덴은 안데르손 뭐 이런 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나르손. 거기는 손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단은 작사, 건반 연주를 맡은 베니 안데르손. 네, 손 나왔네. 일단 그리고 베니 안데르손. 작사하고 기타 연주를 맡은 뷰엘은 울바에우스. 그리고 이제 울바에우스이에요, 손이에요. 울바에우스. 울바에우스. 그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성 두 분인데요. 보컬 앙네타 펠트스코크와 아니프리트 링스타트. 이렇게 4분이에요. 이거 쉽지 않네요. 훌륭하신 분들 아무튼. 근데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4 멤버가요. 그 활동 중에 짝을 이뤄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활동 중에 둘 다 이혼을 해요. 그게 이제 아바 해체에 큰 이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3명이 방송을 하는데 패널 2분이 결혼을 했다 이혼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거죠? 거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네 분이니까 남둘 여둘이라 짝을 맞춰서 결혼을 하셨다가 이제 이렇게 이혼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그 영화 제목이기도 한 맘마미아, 또 모든 분들이 아실 댄싱 퀸, 뭐 위너 테이크스 롤,
또 워털루 그 발음이 제대로 안 돼. 아니 뭐 스웨덴 발음뿐 아니라 영어 발음도 뭐 그다가 네. 하여튼 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999년도에 런던에서 그러니까 이 울바에우스하고 안드리손이라는 이 남자 그 멤버 둘이 이제 뮤지컬 맘마미아 제작에 참여해가지고 1999년도에 런던에서 초연을 한 뒤로 이게 뮤지컬 사상 가장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5년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도에 초연을 한 거 보면 거의 뭐 5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뮤지컬이 됐고요. 아바 음악 파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또 2010년도에 아바가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그 혹자는 이제 이 아바의 노래에 대해 그 평을 하기에 아바의 노래는 모든 멜로디가 들어있다 뭐 이런 극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좀 위대하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자기 전에 이렇게 틀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불면증이 있는데 좀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저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잠이 안 올 때는 네. 팟빵에서 아는 것입니다 들으세요. 잠 잘 옵니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이런 거 들으면 잠 잘 옵니다. 죄송합니다, 강 교수님. 네, 네 이상입니다. 이 스웨덴 이런 얘기 있어요. 스웨덴의 대표적인 이제 뭐 수출 상품들이 많지만 볼보란 자동차 있잖아요. 맞아요. 네. 볼보. 볼보 자동차 판 돈보다 아바 음악 판 맞아요. 돈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흔하게 했었었고. 되게 부자일 것 같아요. 음원 그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이렇게 틀려지고 있으니까. 네. 작곡한 사람한테 보통 많이 갈 텐데 그럼 남자분들한테 많이 가지 않을까요? 보컬인 여자분들보다. 근데 또 이혼을 했으면 또 위자료. 당장 이혼은 무조건 오지. 공연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이게 평생 먹고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수 김은국 씨 하면은 호랑나비 딱 하나 대박 친 다음에 뭐 노사연 씨 하면 만나 많아가지고 쭉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바는 여러 곡이니까 그렇죠. 셀 수가 없는 곡일 정도로 많죠. 이거 저도 보니까 그 아바 그 작곡할 때 사실 그 음표를 그리고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음을 먼저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저기 뭐죠? 작곡 작사 이렇게 붙여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음표를 그릴 줄 모르는 악보를 이제 그림 모르는 제가 알기로는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도 정말요? 멜로디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막 공부하고 이런 건 천재인가 봐요. 확실히 천재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성룡이 이제 글씨를 못 읽는다고. 근데 이제 그 영화 대사 같은 거 할 때 그 상황하고 그런 거 보면서 했다라고. 천재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방송할 때 대본 잘 안 쓰고 하거든요. 진짜요? 어쩐지. 네. 어쩐지 돌려서 허접해. 자랑하시기. 녹음이 한 4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아바 노래 이 맘마미아는 장면도 중요하겠지만 노래가 되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 노래를 딱 들으면은 그거에 맞는 장면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I Have a Dream이 제일 먼저 나오죠. 예. 네. 첫 장면하고 끝 장면을 끝장면. 이건 또 유명한 그 스피치 제목이기도 하죠. 저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인권 흑인 인권에 대해서 이제 연설할 때 I Have a Dream이라고 되게 유명한 문구인데요. 이 노래 좋아들 하시나요? 네, 전 좋아요. 네, 저도 뭐 좋아하는. 최신훈 기자님 한 소절만 해보시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소절까지 못하겠어요. I Have a Dream은 이 영화의 이제 시작과 끝을 장식했던,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아마 아빠를 찾고 싶은 뭐 이런 거를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장면에서 이제 실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다. 그게 이제 꿈이었다가 마지막 장면에는 좀 더 뭐 넓은 세계를 보자. 그렇게 결혼을 미루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허니허니라는 이제 노래 아까 나왔었죠. 그쵸? 저는 되게 좀 야하게 다가왔었거든요. 이 노래 가사가. 네, 실제로도 그런 거고, 이게 엄마 일기장을 이제 몰래 보면서 한 거여서, 그런 이제 본인의 러브 스토리를 써놓은 거고. 알고 불렀어요? 노래방에서? 저요? 아니, 그 정도 저는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니, 그러니까 왜 불렀어요? 전 음이 너무 좋고. 음이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뭐 가사 때문에 뭐 못 부른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아까도 뭐 저희 선배들이긴 하지만 아마 그 선배들은 그 가사 해석을 못했어요.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고 그냥 야 영어 부르지 마 하고 이제 끊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새 친구가 나올 때만 해도 저는 그냥 그런 거보다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가사 내용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되게 쇼킹했던 거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상적인 장면, 그 노래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1편 모두 그 댄싱킹 부르는 장면. 뭐니 해도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영화의 핵심은 댄싱킹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편에서는 이제 그 도나가 이제 그 소피 결혼식에 자신의 여인이 그 연인들 3명이 온 거를 보고 이걸 그 소피가 알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할 때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면서 부를 때 이 노래가 나오고요. 또 2편에서는 그때 그거 있죠, 막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데 예. 그 뚱뚱한 아줌마 빡 걸려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2편에서는 이제 그 소피가 호텔을 개장하기로 했는데 마침 폭풍이 와가지고 막 다 어지럽히고 막 훼손되고 이래서 시대에 빠진 순간 또 그 새 아버지가 이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 노래 자체가 진짜 무슨 마법처럼 딱 멜로디가 나오는 순간 입가에 이렇게 막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슬픈 느낌도 들고 참 묘한 매력의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은 진짜 좋은 정말 대단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편에서는 특히 뭐 우리 지금 1편 얘기하니까 이제 흘러간 옛 추억. 그러니까 내가 한때는 댄싱 퀸이었는데 나는 그쵸? 그 세븐틴이 나오죠, 그쵸? 17. 그러니까 저도요. 그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제 세대랑 거의 겹치는 그런 이제 시기거든요. 94학번이세요? 네, 겹치는 시기인데 거의 그 드라마를 저는 못 봤어요. 재밌는데. 보면은 감정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988만 봐도 예전에 그랬어 이렇게 이제 그런 뭔가 공감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었는데 1994는 못 보겠더라고요. 울컥할 것 같은. 지금도 그런데 이 댄싱퀸 얘기하시니까 생각납니다. 그렇죠. 과거가. 이게 묘하게 진짜 기쁘면서도 1996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뭔가 슬프게도 만들고 참 이게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참 그때 1996년대 처음 아바 노래 언제 처음 하셨어요? 아바 노래는 뭐 그 전에도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도 들어는 봤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96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삶에서 그때가 제일 좀 활발하게 살도 안 찌고 지금보다 한 20kg은 덜 쪘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그 댄싱킹 노래 이렇게 지금 얘기 나누는 중이라 생각난 건데 20년이 더 지난 거예요. 갑자기 더 울컥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편의 맘마미아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결과 궁극적으로 이제 영화의 주제가 이 댄싱퀸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누구나 이제 자신의 무대에서 빛나는 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 자신의 무대에서 댄싱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엄정화도 그래서 그 영화 있었죠. 황정민하고 나왔던 댄싱퀸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는 트로트 가수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저는 지금 또 댄싱퀸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바 노래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제가 H.O.T 세대인데 그때 이제 라디오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 라디오에서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많이 열심히 들었었고요. 그 노래밖에 몰랐다가 그냥 몇 개 그냥 이게 아바 노래 하다가 사실 중학생 때 설마 뭐 허니허니 하진 않았죠? 아니요. 그래서 맘마미아 영화를 보고 사실 아바 노래를 이렇게 앨범을 듣기 시작해서 이때 좀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았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메릴 스트립의 음색이 너무 좋아서 이게 뭐죠? 그 위너 텍시 롤도 좋았고 그리고
슈퍼트루퍼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콜린 퍼스가 부른 Our Last Summer 요것도 음색이 너무 좋았고 크로아상 발음이 그렇게 되는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위너 테이크스 롤은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저도 좀 뭐랄까 감정이입이 잘 됐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막 둘이 대화하다가 I don't wanna talk 하고 이제 그 내러티브 형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와, 이게 아바 버전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저도 들었었어요. 그 노래 가사도 딱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뭐 주사위는 이미 다 던져졌는데 Winner takes it all 이긴 놈이 다 가지는겨. 정말 슬프네요. Loser standing small 진 놈은 찌그러져 있어야 돼. 가사 내용이 와, 그러니까 그 영상하고 같이 보니까 더 이렇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막 울면서 가잖아요. 그 도나가 영상도 막 그 섬을 막 돌면서 막 전경으로 다 찍고 그 뒤에 그 바람에 날리잖아요. 옷 길어가지고 그거 밟으면 자빠질 텐데 다행히 그러지는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좀 생뚱맞게 그 피어스 브로스는이 도나 소리를 중간에 그 끝부분에서 그건 좀 안 어울렸던 것 같아. 근데 그 메릴 스트립 음색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결국 도나가 가장 사랑했던 게 샘이었고 그리고 소피의 아버지가 샘이라는 저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샘 카마이클 피어스 브로스넌이었다는 거를 또 이제 알게 된 장면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또 아름다웠던 그런 장면이었네요. 슈퍼 트루퍼 같은 경우도 정말 신나지는 트루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두 분? 정확히 잘 트루퍼는 모르겠어요. 이제 노련한 배우 뭐 이런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슈퍼스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 트루퍼 beams are gonna blind me. 그러니까 빛이 막 쏘는데 그게 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But I won't feel blue. 근데 나는 그 우울함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blue는 그래서 우울함 뭐 이런 거. Like I always do. 내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Cause somewhere in the crowd there's you. 그러니까 그 어딘가 대중 속 관객 어딘가에 당신이 바로 있잖아요 하면서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 노래도 멋있는 내용. 멋있죠. 그리고 그 세 분의 그 나이 드신 그 도나와 아이들 배우분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 무대에서 막 열정적으로 관객들의 반응을 막 이끌어내면서 그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Our Last Summer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콜린 퍼스하고. 음색이 정말 잘 어울리고 아이펠 타워, 크로아상 다른 I can still recall Our Last Summer. 그 정말 안 되는 거로 그 곡을 아바의 원곡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콜린 퍼스가 부르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네. 그건 남자로 부르는 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Memories That Remain 맨 마지막에 이제 둘이 같이 하잖아요. 소피하고. 이거 노래 들어보면 영화 버전이 더 좋은 곡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저 워털루는 확실히 원곡이 좋은 것 같고, 뭐 슈퍼트루퍼도 그 메릴 스트립이 부른 게 훨씬 저는 좋았고, I Have a Dream도 그렇고. 저는 거의 다가 영화 버전에서 좋던데요. 네, 저도 댄싱 퀸은 원곡이 좋았고요. 댄싱 퀸 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불러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나와 아이들에서 보면 그 한 명 친구는 키가 크고 한 분은 약간 짱돌만하고 좀 똥똥하고 도나가 가장 그 중간에 있는 좀 약간 균형적인 몸매와 그 좀 얼굴 외모를 갖춘 분이잖아요. 이 구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감독님? 저는 약간 이거를 뭔가 주인공을 너무 빛내주기 위한 장치 같기도 하면서도 돋보이게 하려고. 근데 좀 되게 올드한 그런 장치 같아서 사실 보면서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굳이 한 명을 빛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아까 그 노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최신은 기자님께서 Slipping Through My Fingers. 그 딸을 이렇게 위로해 줄 때. 잔잔하게 나오는 거. School bag in hand. 책가방이 손에 들려 있어요. She leaves home in the early morning. 아침 일찍 학교로 가죠. Waving goodbye with an absent-minded smile. 이 말이 돼요. absent-minded smile. 그러니까 영혼 없는 미소를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안쓰러운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 서양이나 똑같구나. 여러분들도 지친 현대인이시잖아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갖고. 근데 이 빠이빠이 해주는 가족이 없으시죠 지금?
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빠이빠이라 서로 안 하잖아요 일단. 아니 갈 때는 갔다 올게 이제 서로 자고 있든 안 자고 있든 얘기를 저희는 분명히 해주고 네 저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는 집에서 잘 갔다 와 얘기 꼭 해주고요. 아 근데 이 노래 그 제목의 해석이 어떻게 돼요? Slipping through my fingers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슬립이 뭔가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거니까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중했던 것이 떠나가는 거, 잃어버린 거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영화랑도 잘 맞네요. 그러니까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 알턴니가 싹 빠지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시원섭섭할 수도 있지만 뭔가 아쉽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 노래도 있잖아요. I do. 그 도나가 맨 마지막에 이제 결혼할래요라고 하면서, 그 노래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근데 그 예전에 했었던 KBS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나왔던 OST. 아, 그래요? 올드미스 다이어리? 예지원 씨 나왔던. 네네네네. 두 분 안 바쁘신가 보구나. 네. 최신은 기자님한테는 이 노래도 어울릴 것 같아요. 니네 엄마는 아냐? 그거 있잖아요. Does your mother know? 해가지고. 그 섬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타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작업 걸 때. 네. 저는 이제 노래 메릴 스트립 노래 실력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저는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노래 되게 잘하더라고요. Thank you for the music. 네, 그것도 그렇고. Thank you for the music 너무. 남자친구하고 해변에서 Lay All Your Love on Me인가? 맞아요. 네. 그 노래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밖에 얘기로는 이제 실제로 아만다 사이프리드하고 도미닉 쿠퍼 그 남자친구랑 이렇게 사귀었대요. 영화 찍으면서 눈 맞아가지고 3년간 이렇게 열을 했다가 지금 결별 상태라고 하고요. 예, 뭐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결혼해서 애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그 킹스맨 콜린 퍼스가 여기서도 해리인데 그 킹스맨에서도 해리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똑같이 극중 이름이 해리 전문. 네. 근데 저 이 영화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강 기자님. 네. 그 여자가 아이 아빠를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알죠. 잘 모르는 걸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는. 네.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세 명의 남자와 이제 육체적 관계를 맺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하고 잔 겁니다. 근데 하루 사이에 바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며칠의 텀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전개를 봤을 때. 하루에 세 명의 남자가 자지 않았고, 첫째는. 둘째는 오늘은 얘랑 자고, 내일은 쟤랑 자고, 모레는 뭐 조사라 먹어도 이런 게 아니라 며칠의 텀은 있잖아요. 가슴 아파하는데 누가 또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2, 3일의 편차가 적어도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소 2, 3일 정도를 잡았을 때 아이 아빠를 모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생략이 된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엄마의 일기장을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아만다 사이프리드한테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자라온 것 같고 엄마의 일기장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이 3명 중에 누구일까라고 유추를 하는 건데 당연히 도나는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근데 잘 모른다겠잖아. I don't know 그랬거든 영화 중간에. 영화적 설정. 근데 저도 그 영화 그걸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설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버지는 샘이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당연히 알겠죠. 네. 근데 뭐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시기까지 명확하게 언제라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도 좀 생뚱맞은 게 갑자기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생뚱맞아요. 그 설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떤 줄거리 이런 거를 막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이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분위기 즐기고 그 주인공은 도나였다 뭐 이런. 노래 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벌운어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 백과 사전.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지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네마 공화국 시즌5 마지막 국정회의 맘마미아 편을 마칩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재밌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우리 강은성 기자님은요? 저는 그 맘마미아 2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을 그 원을 다시 이제 보기 하면서 좀 이랬었었지 이랬던 느낌의 영화였지라고 좀 다시 맘마미아 1편의 중요성을 느꼈던 저도 개인적으로 1편이 더 좋았는데 저도 훨씬 재밌었어요. 메릴 스트립 안 나와갖고 더 그런 좀, 영향이 되게 김 컸던 것 빠지는. 같아요. 근데 스포일러신데 네. 아니 뭐 위험하지 이미 않을까요? 개봉하고 그래요? 예, 그럼요. 저는 네. 그 2편 사실 스토리를 못 보고 봐서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2편 보는 내내. 메릴 스트립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얘기 또 스포일러 되겠다. 메릴 스트립이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꼭 봐야지 싶었는데 메릴 스트립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좀 이게 이상할 텐데 뭐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딱 한 번 나와요. 되게 울컥해요. 네, 그때 진짜 의외로. 울컥해요. 예,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나에게 영화 맘마미아는 네모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맘마미아는 비타민이다. 비타민? 네. 그러니까 난 맘마다 이런 거 비타민. 네. 좀 우리가 되게 육체적으로 피로하거나 이럴 때 비타민을 좀 먹으면 피로도 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맘마미아도 일상에 이렇게 지치거나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한 번씩 봐주면 다시 이렇게 웃음을 되찾아주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맘마미아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 그 아바 노래이기도 한 Our Last Summer. 그러니까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영화 보고 나면 그리고 지난 뭐 여름의 추억 같은 그런 난 영화 지난 느낌이에요. 여름에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뭐 갑자기 공포 분위기. 네, 그렇게 되게 좀 뭔가 영상도 굉장히 그냥 아름답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2를 또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다신 돌아오지 않을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지난 그 여름 뭐 휴식기 같은 느낌? 지난 여름밤에 어떤 그런 되게 굉장한 추억을 남겨준 그런 장면들 같은 영화고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때마다 보고 싶은 영화기도 해요. 방금 뭐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냥 좀 우울하고 좀 그럴 때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이렇게 으쌰으쌰 좀 힘을 낼 수 있는 예, 그런 또 영화인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보면서 저희가 예전 과거를 회상을 했듯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네마 공화국 책임 총리인 최신웅 기자께서 영화에 대한 보다 큰 꿈에 도전하시기 위해서 이번 방송을 끝으로 총리직을 사임하십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참여하시면서. 네. 그동안 참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족한 점 제가 다 책임지고 감사하고요. 이제 영화를 좀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미리 이제 하차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네, 조만간 다시 올 것 같고요. 최신웅 기자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예, 꼭 멋진 영화 감독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인터뷰할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꼭 일바로 인터뷰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영빠. 영빠. 네, 지금까지 대전일보 강은선 그리고 메트로신문 최신웅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만 불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너무 슬프네요. 마지막인데 역시 긴장을 안 했는데.